이란과 잉글랜드 카타르 월드컵 B조 1차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란 늪축구를 좀 기대했는데 예. 수비축구 케이로스 감독이 잘하는 예. 시작하자마자 좀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6대2 패배. 이란이 이 경기에서 네. 수비적인 파이브백 전술을 들고 나왔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원래는 그 이란은 4-3-3을 줄 쓰거든요. 네. 근데 잉글랜드가 B조에서 어쨌건 간에 최강 팀이니까 이 팀 상대로 최대한 실점하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포석을 들고 나오는 5-4-1 포메이션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측면에도 2명씩 숫자를 두는 형태로 나왔어요. 반면 이제 이 경기에서 잉글랜드는 최근에 그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계속 백스리 포메이션을 썼었거든요. 왜냐면 최근 그 잉글랜드 센터백들의 폼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맥가이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다이어라던가 다들 폼이 안 좋다 보니까 센터백 숫자를 늘리는 백스리 포메이션을 썼는데 이 경기에서는 잉글랜드는 반대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2-3-1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공격 숫자를 한 명 더 추가하는 센터백을 한 명 빼고 네. 그렇게 나왔었는데 잉글랜드가 뭐 이른 시간에 이미 뭐 전반에만 예. 3골을 넣어버리면서 네, 그러면서 네. 승부를 가져왔는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 뭐 전반전은 말 그대로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우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일정 부분 이란이 그렇게 유도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신경을 안 썼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전에는 이란의 점유율이 18.2%밖에 안 됐어요. 뭐 잉글랜드 80 몇 프로까지 가고 82%였던 거죠. 네. 예,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수비를 할 거면은 이제 경합에서는 최소 앞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수비하는 입장이 경합에선 더 유리해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백들이 경합 승률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이란의 그 전반전 경합 승률이 36%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면 이제 잉글랜드가 64%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잉글랜드가 두 배네요, 거의 뭐. 예, 그 잉글랜드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모델을 잘 잡아갖고 온 게 상대가 이제 중앙을 상당히 두텁게 쌓고 수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공격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측면 위주로 이제 플레이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라이스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백스리처럼 운영을 하면서 풀백들이 사실상 윙백처럼 올라갔어요. 네. 완전히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측면 싸움에서 2대2 구도를 가져갔어요. 트리피어랑 루크쇼가 윙처럼 올라가면서 네네네. 2대2 싸움으로 가져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더 좋은 잉글랜드 그렇죠. 선수들이 측면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거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것들을 이제 높이 싸움에서 또 메가이어가 상당히 이 경기에서 높이를 네. 조금 장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중볼 그 경합 성공률이 100%를 찍었거든요. 네. 메가이어가. 네. 예, 그러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루크쇼의 크로스를 벨링엄이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코너킥을 올린 거를 메가이어가 헤딩으로 떨군 거를 네. 사카가 네, 밀어 넣으면서 마무리까지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란은 완전 이제 좀 오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플랜 자체가 꼬인 거거든요. 그렇죠. 플랜이 꼬이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거기가 뒷방을 계속 두들겨 네. 맞으면서 네. 대패를 당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란과 잉글랜드가 만나서 이 경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한쪽으로 축이 확 기우는 예.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 경기가 팽팽하게 가려고 했으면은 이란이 0대0 스코어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이란이 굉장히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그러니까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는 이란이 굉장히 조직력이 그렇죠. 좋았잖아요. 끈끈하고. 예, 그래서 스페인 상대로도 1실점밖에 네. 하지 않았고 포르투갈 상대로도 호날두의 골 아니었으면은 맞습니다. 그것도 막판의 골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0대1로 패했었고 그러니까 1골씩밖에 실점을 안 했고 도리어 모로코한테 이기면서 2실점으로 거의 상대 팀들을 상당히 고전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조직력 자체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충돌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수비 숫자가 많을 때는 원래 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도리어 수비 숫자가 많은 게 자기네들끼리 동선이 부딪히는 네. 그러면서 결국 주전 골키퍼랑, 골키퍼인 베이란 반드도 충돌 때문에 부상당해가지고 교체 아웃되는 맞습니다. 상황들이 나왔죠. 네. 어제 경기에서 카타르도 조금 그랬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이란도 네. 예,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원래 약팀들은 세트피스 수비가 중요한 건데 이게 조직력이 맞지 못하면서 대량 실점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란이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네. 실망감을 좀 많이 안겼는데 네.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카타르도 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란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내일 또 우리 아시아 국가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만나고 네. 호주는 프랑스를 만나고
만나고 뭐 일본은 독일을 만나고 네. 한국은 우루과이를 만나게 돼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아시아 축구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죠. 좀 어떻게 될까요? 좀 걱정돼요.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되면 위상이 뭐 높진 않았지만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뭐 그러니까 카타르가 물론 뭐 최근에 평가전 결과들이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건 간에 2019 그 아시아컵 우승팀이었죠. 네. 그리고 이란도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서 어쨌건 간에 1위를 굉장히 했던 그쵸. 팀이었고 네. 이란은 최근 평가전 결과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우루과이한테도 1대0으로 승리를 하고 예 그랬는데 물론 이란도 케이로스 감독을 너무 뒤늦게 선임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9월에 와서 선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작 선임시켜가지고 조직력을 맞춰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달랐을 예, 것 같아요. 갑자기 감독 교체가 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조직력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살짝 우려되는 건 있긴 하죠. 네. 예, 아시아의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네. 거기다가 사우디랑 호주는 더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못한 팀들이거든요. 네. 최근 평가전 결과들도 안 좋았고 특히 호주는 코로나로 대륙이 아예 봉쇄되면서 네. 그래서 뉴질랜드하고 평가전을 하면서 그냥 어린 선수들로 싹 물갈이를 네. 한 팀이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음. 근데 잉글랜드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네. 잉글랜드는 메가이어가 물론 실점 장면에서는 네. 예, 뒤를 털리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은 네. 그 외에는 공중볼 장악 완벽하게 해줬고요. 네. 그리고 후방 빌드업 상당히 잘해줬고요. 오늘 그러니까 메가이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했었고요. 스털링은 확실히 애국자예요. 지난 유로 때도 유로 때 잉글랜드에서 가장 활약상이 좋았던 선수가 스털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회 베스트 11에도 올랐는데 스털링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 첼시에서와는 다르다. 클럽에서와는 다르다. 약간 좀 나는 맞아요. 애국자 유형이다는 걸 또 보여줬고 그런 선수들이 있죠, 몇 명. 예. 그리고 또 이제 케인이 확실히 연계 같은 것들을 네. 주게 해주면서 네. 이 경기에서 예 사실상 플레이메이커 역할하면서 이도움을 올렸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잉글랜드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라고 보냐면요. 네. 벨링엄과 사카 어린 선수들이 해줬다는 거. 막내 2인방. 그 벨링엄은 너무 잘해줬는데 사카가 아웃되고 나서 이제 거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중간에 나왔거든요. 예. 두 골이나 넣었고 오늘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예. 이 막내 라인이 진짜 잘해줬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 뭐 사카는 2골을 넣기도 했고 벨링엄은 중요했던 선제골도 넣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벨링엄이 전반전에 네. 40번의 패스를 전부 다 100%의 100%. 패스 성공률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턴 동작 그리고 상대 제치고 들어가는 동작 그리고 수비 가담 커버 그리고 패스 주는 그 위치선 네. 그러니까 패스 길 이런 것들이 다 예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얘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뭐 맨유, 리버풀, 맨시티 이런 구단들이 영입을 원하는지를 네.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벨링엄과 그러니까 이전까지 잉글랜드 선수 월드컵 최연소 득점이 네. 오웬이 만 18세 191 그리고 오웬이 또 만 18세 198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벨링엄이 그 다음으로 만 19세 145일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 선수가 바로 사카가 됐어요. 어허! 둘 다 월드컵 데뷔골이거든요. 네, 오늘 두 선수가 나왔네요. 사카가 만 21세 77일. 음, 그러면서 황금 막내들이 그러니까요. 좀 활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이번 대회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끌어올려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잉글랜드가 좀 시작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수비 쪽에서도 좀 네. 아쉽고 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어쨌건 간에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물론 네. 뭐 네이션스 리그긴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어요. 3무 3패였어요. 네. 그러면서 실점도 많고 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오늘 이제 잉글랜드와 이란의 경기를 좀 정리해 보면 잉글랜드는 정말 공격적으로 잘했고 이란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수비적으로도 네. 공격적으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아직 경기가 또 남았잖아요. 두 경기가 네. 더 남았고 상대가 또 미국 웨일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네. 이란이 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하고 웨일스는 그렇게 어쨌건 간에 물론 뭐 웨일스는 조직력은 정말 좋아요. 네. 이 팀이 잉글랜드도 아마 쉽게 공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가 정말 수비력은 좋거든요. 네. 웨일즈가.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란 네. 좀 힘들어지긴 했다고 생각해요. 6실점이 나온 거. 그렇죠. 실점이 많은 게 예. 조금 마음에 걸리죠. 그러니까요. 득점을 잘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 예.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웨일즈랑 결국은 저는 2위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대량 실점을 해버리면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골득실까지도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아쉬운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시아 축구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아 축구요? 네,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카타르, 오늘 이란, 대패, 또 사우디. 어떤 팀에게 좀 희망을 걸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아, 그건 진짜 이란 대패는 조금 충격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가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자국 리그 선수들로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질 그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기대도 솔직히 적었죠. 예. 그 팀들의. 근데 이란은 나름 그래도 많이 좀 기대를 예, 했고 유럽파 선수들도 어느 그렇죠. 정도 있고 네. 한데 이렇게 대패를 했다는 거는 네. 약간 좀 앞으로의 경기들이 약간 좀 걱정된다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맞습니다. 예. 원래 막 이렇게 아시아 팀들을 뭐 응원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예. 아까 어떤 분들이 뭐 일본이 가장 강하다, 일본이 좀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본, 한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도 어쨌건 간에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이라던가 이제 독감 걸리거나 네네. 이런 선수들이 많았어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하필이면 월드컵 직전에 네. 조금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네요. 지금 아시아 축구가 아직 2경기밖에 안 치르긴 했지만 물론 이 네. 2경기 모두 안 좋다라는 거를 보여준 축구였어서 이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 네이션스 리그가 생기면서 네. 유럽은 유럽끼리 하고 맞아요. 기회가 없어졌죠. 저희가. 그러면서 원래 평가전 기간에 강팀들하고 싸우면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살릴 필요성이 있는데 맞아요. 그 붙어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그런 기회 자체가 너무 사라져버린 게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가 생기고 나서 거기다가 각 리그마다 각 대륙마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 북중미도 네이션스 리그 만들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그러면은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예. 상대를 좀 만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후토크는 여기 정리하고 우리 아시아 축구는 아직 남은 경기 많으니까 좀 더 기대해보기로 합시다. 예. 네.